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 정치권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전 언론사들 그리고 각종 이 똥파리들까지 공모해서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조작 날조로 탄핵 구속을 시켰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 수반으로 헌법을 중시하여 저질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주사회 인민재판을 받으시면서 협조를 정말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재수감시켰던 사건입니다. 솔직히 제가 2년 반 동안 여기죠. 여기. 김세훈 판사가 어떤 짓거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분노를 하시고 그 혹독한 재판을 견디셨다가 정말 이 주사회면요 살인범도 이렇게 재판을 안 해요. 인민재판이죠. 그런데 국가 수반으로서 협조를 했는데 여성의 몸으로 결국 재판 거부를 왜 선언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적 김세훈 판사가 1심 재판 도중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께서는 참고 참았던 또 인내의 한계를 느끼시고 분노를 하시게 됩니다. 화도 잘 안 내시는 분이.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별건 영장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이는 구속영장 단계에서 누락된 단 한 개의 범죄 사실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요, 매우 과도한 인신구속이라는 이유에서 통상적으로 발부하지 않는 게 법원의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관행이고 뭐고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는데 눈깔이 벌게 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뭐 이것도 조작 저것도 조작 조작인 거 알면서도 다 조작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요. 2017년 10월 16일 오전 10시 5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아래 위 그 유명한 짙은 군청색 옷을 입고 법정에 출석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준비해온 메모를 보시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속이 돼서 주사회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정말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서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쭉 말씀을 하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줄였고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마. 기업인들 국가를 위해서 기업 활동하게 내비둬. 나로서 끝내. 내가 다 모든 짐을 지고 갈 테니까. 문재인이나 뭐 이런 애들 같았으면 노무현 이렇게 하겠어요? 자,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민재판을 거부하시는 폭탄 선언을 하셨고요. 4년 10개월의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탄핵을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판 그리고 탄핵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실명은 말 안 했지만 지금 직책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 있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아무튼 탄핵 수사를 했던 당시 검사들을 조목조목 베거록에 적시를 하고 항변을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탄핵 관련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모르긴 몰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언의 용솟음 치시는 것을 보고 또 듣고 있는 탄핵 주범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우리 우파가 국회를 장악하고 그야말로 BC정부의 부역자 처벌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처럼 민주당에 저렇게 의석을 주면요. 아무리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돼도 안 돼요. 너넨 떠들어.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꽝꽝꽝.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저것들이 협조 안 해주더라도 우리가 이런 특별법을 만들든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폐악을 여지까지 처벌을 못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최소한 160석 이상 우리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와야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고, 쟤네들이 또 말을 안 들으면 그래? 듣지 마! 꽝꽝꽝 다 감옥에 쳐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적 김세훈 판사가 당시 어떤 짓을 했길래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노를 하셨고 저렇게 메시지를 읽으시면서 또 준비해 오셔서 읽으시면서 재판을 보이콧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7년 10월 13일 이날은요 13일의 금요일이었습니다. 재수 옴붙은 날이에요.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열렸는데요. 김세훈 재판부는 느닷없이 오후 4시로 예정된 그 캐비넷 홍남기 아시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지금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홍남기 증인의 증인 신문이 취소되었음을 고지를 합니다. 왜? 홍남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날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재수감시키려면 홍남기 따위를 신문하다가 이 금요일 하루를 넘겨버리면 4시부터 뭐 신문하다 뭐 그냥 가잖아. 그럼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이날 처리도 못하면 박 대통령을 월요일 자정에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주말을 넘기면 박 대통령을 구속기한 만료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홍남기 따위의 신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이날 준비해두었던 히든카드, 즉 추가 영장 발부 아시죠? 별건 영장 청구. 아무튼 요거를 딱 토스를 받아서 김세훈이가 인용을 한 거야. 다시 집어넣어.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튼 이날은 금요일이었고 다음 날인 10월 14일과 15일은 법원이 휴무하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은 10월 16일 자정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이 금요일 중에 홍남기 따위를 신문하다가 4시로 예정돼 있었으니까 하다 보면 이제 하루 다 갈 거 아니야. 퇴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금요일 중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더 이상 가둬놓을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날 매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후 5시 5분경 언론에 속보가 떴는데요. 그 속보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바로 역적 김세훈 재판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망가냐? 무슨 증거인멸 6개월 동안 처박아놓고 수사한 새끼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하나만 하는 소리잖아요.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그런 속보입니다. 김세훈 판사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은 것은요, SK그룹 89억 뇌물 요구 사건. 이래서 최태원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보세요. 롯데 신동빈 회장과 당시에는 이제 부회장이었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사실 그대로 진술했죠. 5분 1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냥 잘하라고 격려의 말. 5분 10분 동안 돈 달라는 얘기를 그 많은 기업 총수들인데 어떻게 대놓고 합니까? 그 사실대로 얘기한 거야. 신동빈 회장하고 이재용 삼성 회장이. 근데 이놈의 자식 최태원이는 틀렸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사건은 이미 최세원의 사건이 터지자마자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요. 검찰에서 석 달, 특검의 석 달 등 총 6개월에 걸쳐서 관련자들을 그냥 똥파리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조사했기 때문에 위증교사도 하고 별짓거리 다 했잖아. 사실상 수사도 끝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그냥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대. 박 대통령이 어디 도망가냐. 무슨 증거인멸을 6개월 동안 니네들이 탈탈 털었는데 그 감옥소에서 뭘 증거인멸을 해. 벌써 다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요 사건만 쏙 일단 빼놓고 히든카드로 요때 쓰려고 6개월 딱 채우면 하루 전날 쳐서 또 그냥 연장해서 12개월 1년 동안 또 6개월을 더 잡아놓으려고 준비해놨던 사건을 별건으로 재구속을 시킨 거예요. 자, 1심 재판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6개월 안에 끝나지 못한 것이라고 예측한 검찰이 이 사건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그야말로 히든카드로 남겨놓고 이 지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박 대통령이 분노하고 이제 안 받아. 헌법을 수호하고 내가 하려고 정말 인민재판 사형수도 이렇게까지 재판을 안 받는데 주 4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매일같이 재판을 혹독하게 받으면서도 정말 국가 수반으로서
이정미가 얘기했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런 개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제 개소리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박 대통령 원래 국가를 사랑하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분이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하려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재판에 협조를 했는데 이놈들이 이 짓거리를 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뭐 재판을 뭐 무기징역을 때리든지 사형을 때리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아까 그 말씀을 하시고 딱 보이콧을 해버린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김세윤 판사, 당신이 판사의 자질이 있다라고 봅니까? 인간이야? 아무튼 이 김세윤 판사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탄핵 정국 당시에 안 끼는 데가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다 나댔던 인물이에요. 아무튼 꾸준하게 이자의 폐악에 대해서 전 국민들에게 고하고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재심 청구를 통해 김세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죄를 단단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 탄핵 관련 역적놈들은 발본색원에서 이 빵시기 TV에서 끝까지 솎아낼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